맨유가 유로파리그 우승 실패로 역대 최악의 시즌 중에 하나로 이번 시즌이 끝나면서 선수단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맨유가 50년 만에 최악의 시즌을 마치고 선수단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계약을 맺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모든 선수들은 다음 시즌에 클럽에 남을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는 통보를 모두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선수에게 납포 세일이 이제는 아니다. 어떤 선수든 팔려나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임대 선수를 포함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현재 선수단 규모는 31명인데 이 31명의 스쿼드를 다음 시즌에 혼잡함을 줄이고자 20명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현재 스쿼드에서 10명 정도의 선수를 판매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유럽 대항전에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맨유가 재정적인 문제도 있는 상황이라서 임금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영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욱 무자비한 정리, 선수를 방출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읽어보면 맨유는 이번 여름에 많은 선수를 방출하고 유럽 대항전에 출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는 훨씬 더 간소한 선수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유로파리그 우승에 실패하면서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면서 선수단의 개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고 규모를 줄여야 되는데 일단 아모린 감독은 이번 여름에 약 1억 파운드의 이적 예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맨유가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재정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지만 여전히 맨유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단이라서 일단 맨유가 지난 시즌만 해도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수익이 많았던 구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억 파운드 하나로 따지면 1858억 정도 이 정도의 금액을 이적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맨유가 스트라이커 자리에 델랍 그리고 울버햄튼의 쿠냐 두 명의 선수가 주요 영입 대상이고 이 두 명의 선수가 각각 3천만 파운드와 6,250만 파운드의 방출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출 조항을 발동을 시켜서 이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델랍 같은 경우에는 3천만 파운드 557억 정도가 사용이 되고요. 쿠냐 같은 경우에는 1161억 정도가 사용이 돼요. 물론 이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하지는 않겠지만 할부로 영입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 선수들의 이적료가 나가게 되면 다른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을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도 보면 쿠냐가 현재 영입 직전에 있는데 맨유는 쿠냐의 바이아웃을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6,250만 파운드 하나로 따지면 1,100억 정도의 금액을 3회분으로 납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유가 다른 선수도 영입을 해야 되니까 판매와 방출을 늘려서 이적 자금을 보충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클럽의 주급 규모도 더욱 줄어드는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맨유는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번 시즌의 이적 예산이 1억 파운드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하나로 따지면 1,850억 정도 이 금액을 유럽 대항전에 나가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면 무조건 보장되는 수익이 1억 파운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을 어쨌든 다음 시즌에 벌지 못하게 됐으니까 맨유 입장에서도 이적 자금을 만들든 아니면 주급 규모를 줄이든 본인들의 수익을 늘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을 찾아야 재정적인 페어플레이 규정에 걸리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맨유가 돈을 더욱더 많이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는 델랍을 노리는 게 아니라 요케레스를 노리고 있었죠. 근데 요케레스가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적 제한이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왜 그러냐면 이적료에 대한 문제도 있고 요케레스가 현재 챔피언스리그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맨유가 요케레스에게 매력적인 구단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유가 요케레스를 1번으로 생각을 했는데 델랍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델랍이 아무래도 이적료도 조금 더 싸고 델랍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요케레스보다
이제 요케레스 같은 경우는 뭐 아스날이라던가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팀들이 계속 노리고 있지만 델랍은 그래도 맨유가 영입할 수 있는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영입하는 선수의 레벨도 최전방 공격수만 생각하면 약간 내려간 것이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맨유가 상금, 중계권료의 수입, 입장료 수입 등 챔피언스리그에 나갔을 때 얻을 수 있는 1억 파운드, 1,800억에 달하는 수익을 놓치는 상황인데 여기서 반전은 선수들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었던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면 25% 급여 인상을 해준다 라는 조항이 발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25%의 급여 인상이 발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수를 판매할 때 이제 사가는 클럽 입장에서는 선수의 주급이 늘어나지 않고, 선수의 주급이 만약에 맨유가 우승을 했으면 25% 늘어나다 보니까 영입할 때 부담이 있는데 그래도 방출을 할 때 상대 구단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게 의도치 않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맨유가 이번 여름에 이적시키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연봉 인상이 없기 때문에 급여적인 측면에서 방출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다. 그래서 맨유가 선수들을 판매하면서 은베모까지 영입하고 싶어하는 델랍과 쿠냐, 은베모 이렇게 이제 공격진에 영입을 하고 싶어하는데 일단 어떤 방식으로 돈을 만들고 싶어하느냐, 가르나초와 레시포드 이 두 명의 선수는 아모린 감독이 선수단 개편을 준비하면서 가장 주목받는 이적 대상입니다. 레시포드 같은 경우는 애초에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맨유를 임대로 떠났고요. 그리고 애초에 떠나기 전에는 아모린 감독이 레시포드를 쓰지도 않았었죠. 그리고 가르나초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선발에서 제외를 하면서 가르나초도 좀 공개적으로 불만을 이야기하고 상황 자체가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나초와 레시포드 이 두 명의 선수를 6천만 파운드와 4천만 파운드에 판매하는 것을 원한다. 물론 이게 현실성은 그렇게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나초에게 원하는 이적료가 6천만 파운드, 하나로 따지면 1115억 정도고요. 그리고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레시포드는 아스톤빌라에서 좋은 폼을 보여줬으니까 743억 정도의 금액에 판매를 원한다. 가르나초는 몰라도 레시포드는 이 가격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잉글랜드 선수니까 판매가 가능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걸림돌이 또 생긴 게 레시포드가 원래는 아스톤빌라가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다는 전제하에 아스톤빌라가 영입을 하고 싶어 했어요. 4천만 파운드가 들어도 영입을 하고 싶었죠. 그런데 아스톤빌라가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그 마지막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챔피언스리그를 나가는 건데 무승부를 못 거둬서 챔스에 못 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아스톤빌라는 그 VAR을 안 본 오심 논란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판정 하나로 지금 맨유가 레시포드를 아스톤빌라에게 빠르게 판매를 못하게 된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가르나초와 레시포드를 6천만 파운드와 4천만 파운드에 판매하고 싶다. 이 두 선수만 합해도 현재 금액 자체가 1억 파운드다 보니까 1억 파운드면 1,800억 가량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1,800억 정도의 이적 자금에 선수들을 판매해서 1억 파운드를 더한다. 물론 이제 이 1억 파운드가 이적 자금으로 쓰일지 아니면 맨유가 수익으로 잡혀서 다음 시즌에 재정적인 페어플레이 규정에 벗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큰 금액으로 두 선수를 판매하고 싶어하고 여기에 더해서 알힐랄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영입을 위해서 8천만 파운드를 제시할 의향이 있습니다. 8천만 파운드면 1,486억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이제 인터뷰에서 맨유가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나도 판매 대상이 되어도 상관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며칠 뒤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하지만 나는 맨유가 떠나보내지 않으면 무조건 팀에 남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맨유가 정말 돈이 간절하게 필요하다면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판매할 수 있는 8천만 파운드의 이적 규모, 이 금액의 이적료도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맨유는 산초 또한 내보내고 싶어 하는데 산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첼시가 영입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거든요. 산초를 첼시가 영입하려면 2,500만 파운드, 하나로 따지면 465억 정도의 금액에 영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첼시 또한 산초가 이번 시즌에 생각보다 이 정도 금액을 지출할 만한 선수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 500만 파운드의 위약금을 내고 산초를 오히려 맨유에게 돈을 주면서 영입을 하려고 데려왔는데 영입을 못하겠다, 위약금을 지불을 하는 조항이 있대요. 그런데 이 위약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위약금이 90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어쨌든 맨유는 산초가 만약에 첼시에게 팔리지 않으면 첼시에게 위약금을 받고 다시 산초를 이적 명단에 올려놓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안토니 같은 경우에는 3천만 파운드에 이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베티스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안토니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토니도 3천만 파운드, 약 하나로 따지면 557억 정도의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을 해보면 이적료가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올 구멍은 많아요. 계획대로 팔리기만 하면. 가르나초 그리고 레시포드를 합해서 1억 파운드, 1,800억가량.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산초를 판매하게 되면 460억가량, 안토니를 판매하게 되면 여기에 더해서 560억가량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심지어 말라시아까지 판매를 하고 싶어 하고요. 호일룬 같은 경우에도 호일룬이 이번 시즌에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호일룬도 판매를 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더해서 카세미루까지 판매, 그리고 린델로프나 에릭센, 에반스, 이 선수들은 지난 마지막 프리미어리그 경기 끝나고 작별 인사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주당 20만 파운드 이상의 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톰 히튼, 이제 세 번째 골키퍼죠. 여기에 더해서 오나나 그리고 바인디르, 이렇게 골키퍼 라인에도 이적이 가능하다. 오나나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판매 대상은 아니지만 오나나의 이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사우디가 또 오나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싼 금액의 오나나까지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맨유가 이적 대상에 오른 선수만 해도 가르나초, 레시포드, 그리고 안토니, 산초, 말라시아, 호일룬, 카세미로, 린델로프, 에릭센, 에반스, 오나나, 토미튼, 마인드르, 정말 수많은 선수가 이적 명단에 올라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린델로프, 에릭센, 에반스는 계약 기간 만료인데 기본적으로 이 선수들이 맨유가 유로파리그 우승을 해서 챔피언스리그에 나갔다고 해도 원래 다음 시즌에는 데려가지 않을 선수들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일단 맨유가 이 선수들을 떠나보내야 하는데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연봉의 25%가 증가하는 그 조항이 발동이 안 되다 보니까 훨씬 더 빨리 이 선수들을 매각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사실은 델랍, 쿠냐, 은베모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게 되면 맨유의 공격 라인의 스쿼드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이 3톱 자체가 은베모, 델랍, 쿠냐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브루 판데스가 미드필더로 내려가고 디알로를 오른쪽 윙백으로 배치시키는 이러한 형태가 가능해요. 근데 이러한 형태를 맨유가 만들고 싶어하는 이유는 최전방의 이 3톱을 모두 갈아치우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번 시즌에 호일룬, 가르나초 이런 선수들이 결정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지르크지도 마찬가지고 득점이 너무 안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입하고 싶어하는 은베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프리미어리그에서 20골을 넣은 아주 득점을 많이 하는 시즌을 보냈고요. 델랍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에 12골을 프리미어리그에서 넣었습니다. 입스위치 타운에서 뛰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많은 골을 넣은 거고, 쿠냐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번 시즌에 15골과 6개의 도움. 쿠냐는 울버햄튼을 강등권에서 끌어올리는 에이스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쿠냐 같은 경우는 빅클럽에서 제한이 많았는데 쿠냐가 맨유를 굉장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쿠냐를 맨유가 챔피언스리그에 못 가는데도 데려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일단 공격 포인트가 아쉬웠던 맨유의 공격 라인에 공격 포인트를 확실하게 올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 영입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맨유가 이번 시즌에 부족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맨유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후방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더리, 마즈라이, 요로 이런 센터백들도 내려오고 풀백들도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상대가 앞으로 달려 나오면서 맨유의 선수들을 강하게 이제 압박을 거는데, 그러면 압박을 걸 때 순간적으로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도 살짝 내려와 있다가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이 선수들이 뛰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뛰어나가면서 이 공간으로 이제 볼을 길게 차주는 이런 형태의 공격 방식을 아모린 감독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이번 시즌의 문제는 뭐였냐면, 가르나초라던가 최전방에 있었던 호일룬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피지컬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경합 상황에서 저렇게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경합을 하는 순간 이 경합 상황에서 이겨내지 못한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지르크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발 앞으로 떨어지면 볼을 지켜줄 수 있는데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아니니까 저 공간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약간 부족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맨유가 이번 시즌 내내 했던 플레이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도 나왔는데 3백이 뒤로 물러나면서 상대를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트넘의 선수들이 끌려 나와 있고요.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달려나오고 있고 왼쪽 풀백 자리에서도 도르구가 내려오면서 토트넘의 오른쪽 풀백인 포로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근데 끌어당기니까 요 뒤에 공간이 나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앞쪽에 있었던 마운트가 내려오면서 또 수비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뒤쪽에 있었던 호일룬이 이 공간으로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맨유가 끌어당겼다가 상대를 뒷공간으로, 특히나 도르구가 끌고 나오면서 비어있는 이 공간으로 먼저 패스를 보내주고요.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갈 때 마운트가 내려오면서 또다시 토트넘의 수비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끌어당겼을 때 끌어당기면서 생기는 공간으로 호일룬이 뛰어나가게 되고요. 이 공간으로 이제 볼을 받아서 바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이 넓게 열려 있으니까 호일룬이 달려나가면서 이 경합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경합 상황에서 호일룬이 이 싸움에서 이겨내는 게 굉장히 부족한 거죠. 몸싸움으로 이겨낸다거나 볼을 지킨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돌파가 된다거나 셋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여기서 호일룬이 몸싸움을 통해서 볼을 뺏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쿠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볼을 지켜준 다음에 본인이 수비를 끌어당긴 공간으로 다른 선수가 뛰어갈 때 패스를 건네주는 이런 장면이 나왔을 거고, 델랍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밀고 들어갔을 거고, 그리고 은베모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치고 달리면서 뒷공간을 무너뜨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합 자체가 호일룬, 지르크지, 가르나초에게 좀 아쉬웠으니까 저런 과정에서의 움직임들을 원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은베모 같은 경우에도 브렌트포드의 전술을 보면 은베모가 늘상 라인을 밟으면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브렌트포드도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볼을 소유하는 걸 좋아하는 팀이잖아요. 근데 볼을 소유하다가 달려나가는 은베모에게 한 번의 롱킥을 때려주는 게 프랭크 감독의 전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은베모가 늘상 앞쪽에서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끊어내자마자 은베모가 달려나가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은베모가 달려나가면서 상대 선수랑 1대1로 경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은베모가 볼을 가져가는데 여기서도 은베모의 장점 중에 하나는 결정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접고 들어가서 슈팅을 하는데 반박자 빠르게 순간적으로 파포스트가 아니라 상대 수비의 가랑이 사이를 노려서 니어포스트로 슈팅을 하고 여기서 득점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 시즌 은베모가 리그에서 20골을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확실히 이런 경합 상황에서 뛰어난 결정력을 확실하게 이번 시즌에 보여줬던 이 선수들을 현재 맨유가 강력하게 원하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맨유의 스쿼드가 워낙에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규모 자체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지만 어차피 챔피언스리그에 진출을 했다 하더라도 내보낼 선수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 선수들의 매각 절차를 지금 맨유 입장에서는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간 김에 선수단의 스쿼드도 줄이고 주급 규모도 줄이고 그 과정에서 전력 외로 분류되는, 그리고 이적료에 비해 주급에 비해 충분한 활약을 못 보여주는 선수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삼아야 되고 대대적인 스쿼드의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